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헐적 단식이나 키토제닉으로 좋은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은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일 때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죠. 탄수화물은 우리 몸이 에너지로 쓰기에 가장 좋은 영양소입니다. 그런 탄수화물을 장시간 먹지 않으면 우리 몸은 대안을 찾습니다. 케톤체라는 물질이 나오면서 탄수화물 대신 지방을 에너지로 쓰는 상태가 되죠. 다이어트나 헬스를 하는 사람들은 지방을 없애고 싶어 하니 지방을 에너지로 쓰는 체질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달콤한 말이지만 지방은 일반적인 식단을 적당히 먹는 보편적인 방법으로도 없앨 수 있는데 굳이 우리 몸을 특수한 상황으로 만드는 어려운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요? 키토제닉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초에 간질 환자를 위해 고안된 식단이고 암세포 증식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 그런 특수한 상황인 분들에게는 필요하겠고 이런 병원적인 이유가 아니더라도 격기 선수들은 빠듯한 체급을 맞추기 위해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하며 체중을 감량하고 개체가 끝나면 곧장 탄수화물을 먹어 글리코겐을 로딩하는 방법을 예전부터 사용했죠. 하지만 그런 체급 경기 선수들도 시합 때가 아닌 평소에는 그런 식단을 하지 않습니다. 탄수화물을 먹지 않으면 힘이 없어서 훈련을 제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럼 체급을 맞춰 시합을 뛰어야 하는 특수한 경우가 아닌 건강하게 근육질 몸을 만들고 싶은 헬스인이 탄수화물을 안 먹을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키토 다이어트를 하며 근육질 몸을 만들었다는 건 그게 더 좋은 방법이라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키토가 아닌 일반적인 방법으로 몸을 만들었으니까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안전이 보장된 방법이 더 쉽고 더 효과적인데 굳이 가능은 하지만 더 어려운 방법을 택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간헐적 단식은 여러분도 잘 아시죠. 과거와 달리 먹을 게 넘쳐나는 현대인들에게 좋은 식단 조절 방법이지만 간헐적 단식이 우리나라에 상륙할 때는 전혀 건강하지 않았습니다. 장기에게 휴식을 부여하기 위한 건강한 식단 조절이었던 그것은 모 방송에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살 뺄 수 있다는 자극적인 문구로 시작되었죠. 실제로 키토제닉이든 간헐적 단식이든 제대로 하고 계신 분들은 공부하고 절제하며 건강하게 그것을 지켜나가고 있지만 그것을 팔아먹으려는 자들에 의해 쉬운 다이어트 방법으로 알고 접근한 제대로 할 준비가 되지 않은 분들은 전혀 건강하지 않게 따라하고 있습니다. 결국 간헐적 단식이나 키토제닉이 아닌 그것을 전달하는 자들이 문제인 거죠. 새롭고 자극적인 걸 원하는 대중들의 시선을 잡기 위해 사실이긴 한데 자신들의 결론에 유리한 부분만 확대해서 전달하죠. 그리고 이 새로운 파리들이 자주 쓰는 게 뇌절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트륨을 권장량보다 많이 먹습니다.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짜게 먹지 말라는 말은 건강한 말이지만 한때 그 말에 일부 헬스 트레이너들의 무식한 열정이 더해져서 무염 다이어트가 건강에 좋다는 정신나간 말이 상식처럼 사용된 적이 있었죠. 탄수화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탄수화물을 권장량보다 많이 먹어요. 평균적으로 총 섭취 칼로리의 65% 정도나 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탄수화물을 줄이라는 말은 대체로 맞습니다. 근데 탄수화물을 줄이는 걸 넘어서 탄수화물은 나쁘니 끊으라는 건 뇌절이죠. 나트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이고 탄수화물이 문제되는 건 대부분 당 때문입니다. 설탕이나 시럽 같은 건강에 나쁜 탄수화물을 줄여야지 복합 탄수화물은 죄가 없어요. 오해가 없도록 다시 강조하지만 간헐적 단식이나 키토제닉이 좋은지 나쁜지 아직 모릅니다. 아직 연구가 활발한 분야라 의사나 영양 전문가들도 확신은 하지 않아요. 하지만 다수 의견은 이렇습니다. 단기적으로 체중이 많이 빠진다. 하지만 지방보다 수분이 빠지는 게 크다. 몸에 에너지가 떨어진다. 근손실을 유발할 수 있다. 키토제닉이 장기적으로 안전한지 아직 모른다. 장기 추적 조사 결과 사망률이 가장 높은 식이 방식이 저탄수, 고지방 식단이다.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을 때의 위험만큼 탄수화물을 안 먹었을 때의 위험도 크다. 산도 증가로 인한 신경 손상과 고지방식에서 오는 심혈관계 질환 유발은 매우 큰 단점이다. 몸에 힘이 없고 근손실을 유발한다는 것만으로도 헬스인들에게 매력적인 방법이 아니란 건 분명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이슈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혹하는 건 간절함 혹은 꾀부리고 싶은 마음 때문이겠죠. 예를 들어 헬스인으로 유명한 서울대학교 재활의학과 모 교수님께서 한 논문을 근거로 저중량 근육 훈련으로도 근육 성장이 가능하다 말씀하셨죠. 그럼 그 교수님의 주 청자는 누구인가요? 헬스장에 꾸준히 다니며 더 좋은 몸을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중량 운동과 거리가 먼 일반적인 사람들인가요? 저는 후자로 생각하기에 헬스 좋아하는 의사 선생님께서 일반인들에게 웨이트 트레이닝을 전도하는 걸로 들렸는데, 가벼운 중량으로 꾀를 부리고 싶은 사람들은 그 말을 고중량이 필요 없다로 해석하고 노력을 덜 하고 싶은 자신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 사용합니다. 논문에 따르면 으로 시작하는 말은 마치 정답 같지만 논문은 아주 많습니다. 더 많은 논문들, 특히 건강의학이 아닌 스포츠의학계 논문들은 10회 내외를 들 수 있는 중간 정도 중량이 근육을 만드는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고, 근육을 만드는데 이견이 없는 과부하의 원리 때문에 우리는 점진적으로 그 10회 내외를 들 수 있는 중량을 올려나가야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초보자는 가볍게 하든 무겁게 하든 단관절 운동이든 다관절 운동이든 효과를 보는데,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고중량으로 다관절 운동을 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지식들은 거의 다 어제 하루 만에 얻은 거지만 신뢰하셔도 됩니다. 피지컬 갤러리, 피톨로지, 닥터 프렌즈, 김소영, 채널H 같은 전문가들의 의견이니까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전문가들이 애써 얻은 지식을 간단히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 누군가 일반적이지 않은 게 맞다고 말하면 찾아보고 정보를 선별할 때 내가 하고 싶은 게 옳다고 믿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흑자일스였습니다. 바이바이. 흑구 간식 먹을까?